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엔트미디어 전기산업기사 2015년 제1회 전기기기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역시나 제가 문제풀이를 했었는데 올해도 잘리지 않고 돌아왔네요. 2015년 문제 전기산업기사 문제를 지금부터 풀이할 건데 제 이름은 앞에서도 작년 재작년 계속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제 이름 적어드리면 저는 민영욱이라고 하고요. 자, 문제 41번부터 같이 한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름은 별로 궁금하지가 않을 테니까. 41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할 건데, 보시게 되면 브러쉬의 위치를 바꿔가지고요.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기기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요거는 우리 4번의 정류장 주파수 변환기가 되겠습니다. 요 놈은 그 유도전동기가 진짜 직결로 연결되는데, 회전 방향은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기가 아닌 거 했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번 문제 회전 방향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고 있는데 요거 42번 문제는 직류전동기 얘기네요. 직류전동기 역기전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 역기전력을 우리가 이제 발전기를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기전력의 공식이 V 플러스 IARA 그리고 회전수 K 파이 N이 붙을 거고요. 전동기로 간다 그러면 기전력 공식은 플러스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역시나 K 파이 N 공식이 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3번에 보시면 역기전력은 회전 방향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고 했는데 회전 방향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우리는 단지 발전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플러스가 들어갈 거고요. 기전력 공식이. 그다음에 전동기는 마이너스 형태니까 실제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역기전력은 회전 방향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고 했는데 회전 방향과는 관련이 없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 보시면 전격 6600에 220V 변압기의 1차 측에 6600V를 가했대요. 자, 한번 써볼게요. 일단 1차 측에 6600V가 전압이 가해졌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에 순저항 보아를 접속하였더니 1차에 2A 전류가 흘렀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류가 2A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물어보고 있는 거는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2차 출력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P2 값을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P2 값. 그럼 요거는 이제 단위가 kVA로 물어봤고 있고, 자, 공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문제 조건에 이제 단상이냐 삼상이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삼상이란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제 단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P는 VI 공식, V2I2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KVA니까 얼마 잡아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 3승을 잡아가지고 단위 환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2차 측의 전압과 2차 측에 흐르는 전류값을 갖다가 집어 넣어주면 되는데 일단은 2차 측의 전압은 얼마를 줬냐면 220V를 줬네요. 220을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 측에 6600 대 220이니까 2차 측의 전압 220을 넣은 상태에서 I2 값을 갖다가 이제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의 전류는 줬지만 2차의 전류 값은 안 줬기 때문에 2차 전류 값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거기 풀이의 손실을 무시해가지고 1차 입력과 2차 출력을 갖다 이렇게 풀면은 좀 간단한데 우리는 원천적으로 한번 조금 원천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서 구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수비를 따져보자 그러면은 전압비 공식은 V2분의 V1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류비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1차분의 2차, 1분의 2 이렇게 들어갈 게 있습니다. 2차 전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2차 전류는 권수비 A에다가 I1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 형태가 되겠네요. 권수비 A에다가 1차 전류 I1을 곱해주면 됩니다. 1차 전류는 2A라고 이제 문제 조건에 줬고요. 권수비를 갖다 이제 구해야 되는데 권수비는 전압비를 갖다 이용하면 됩니다. 맨 처음에 전압비를 줬으니까 6600 대 220 따라서 220분의 6600 잡아주시면 됩니다. 권수비가 30 나오겠네요. 그래서 30에다가 1차 전류 2A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얼마? 60인가요? 예, 60. 60A. 그래서 6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13.2 kVA가 나옵니다. 정답 몇 번이 되냐면
예, 3번이 되겠네요. 3번. 정답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44번 문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문제는 단자전압을 줬습니다. 단자전압 V가 220V 줬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부하전류 50A. 자, 그리고 나서 분권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분권발전기의 유기기 전력. 이 값을 물어보고 있겠네요. 이 값. 밑에 보시면 전기자조한 값을 갖다가 RA 값 해가지고 얼마 줬냐면 0.25몰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계자전류와 전기자반작용은 무시한다 라고 줬습니다. 즉 계자전류를 무시한다고 그랬으니까 0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일단은 기전력 분권발전기니까 공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분권발전기는 병렬로 계자권성과 전기자권성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놈이니까 전기자전류 IA 값은 I 플러스 IF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또 I는 V분의 B 플러스 IF는 RF분의 V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 조건에 아까 계자전류를 무시한다 0A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즉 전기자전류와 부하전류가 이꼬르 쌤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기자전류 부하전류가 같으니까 부하전류를 50A 즉 전기자전류 값 또한 50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A. 자, 그럼 이제 기전력 공식을 써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볼 건데 기전력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발전기는 항상 플러스, 전동기는 마이너스. 지금은 플러스입니다. IA, RA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V값은 220V를 줬고요. IA 값은 아까 부하전류 I 즉 50A와 같다고 했으니까 50 곱하기 전기자저항 RA 0.2 잡아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전력은 얼마야? 230V 하고 나오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는 뭐 절대적으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45번 문제는 전압 변동률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일단 문제를 한번 보죠. 200kW, 200V 분권발전기가 있다. 역시나 또 분권발전기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 권선의 저항을 0.025 예, 전기자 저항이 되겠네요.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RA가 되겠죠. 전기자 저항 0.025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물어봤는데 우리 직류기의 전압 변동률 공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Vn분의 V0 마이너스 Vn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이때 이제 Vn은 어떤 전압이냐 전격 전압이 되겠고요. 부하를 걸었을 때의 전압 그 다음에 이제 V0는 무부하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조건을 달게 되면 이 무부하 전압과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이 무부하 전압과 같은 놈이 누구냐면 그렇죠. 기전력이 되겠죠. 기전력. 왜 그러냐면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의 전압을 무부하 전압이라고 한다면 손실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입력값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전력이 입력 조건이 되겠고요. 부하를 걸었을 때 발생하는 단자 전압이 출력 조건이 될 거니까 무부하 전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손실이 적용되지 않는 그때의 전압이니까 입력과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공식이 있는데 직류기에서 하나 더 적어보면 Vn분의 IA의 RA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전압 변동 공식이.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공식이 이제 공식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때 이 숫자가 누구냐면 2가 되겠습니다. 2가. 예, 왜 2가 들어가냐면 변압기 2차 측에서 이제 전압 강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2차 측에서 전압 변동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가 들어갈 것이고 지금은 직류기 형태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Vn 값은 줬고요. Vn 값은 줬어요. 얼마 줬냐면 맨 처음에 200V를 줬거든요. 그래서 200V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V0 값만 구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부하 전압은 입력과 같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럼 분권이니까 어떻게 들어갈 거야? V 플러스 IA의 RA 요 꼴이 되겠네요. 그럼 V는 200V라고 했고 자, 문제는 이제 뭐냐면 전기자 전류 값이 될 것인데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 문제에서도 부하 전류에다가 계자 전류를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때 I 값은 V분의 P가 될 것이고 IF 값은 계자 전류의 값은
계좌저항 RF분의 V. 예, 요렇게 이제 공식이 성립될 건데, 문제 조건에서 이제 용량을 주고 있거든요. P 값을. 그럼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I 값은 V분의 P. V는 200V고요. P 값은 얼마냐면 200kW. 200 곱하기 10의 3승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계좌저항이 있으면은 계좌저항 값을 집어넣고요. 단자전압 V는 역시나 200V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항상 우리 문제 풀 때 계좌저항이 주어지지 않으면, 얘가 주어지지 않으면 0으로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야. 결론은 계좌저항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요것만 여러분들이 구해가지고 전기자 전류 값을 구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구하게 되면 얼마예요? 그렇죠. 1000A가 나오겠네요. 1000A가. 자, 그럼 여기다 이제 1000을 집어넣고, 전기자 저항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0.025라고 했거든요. 예,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225V가 나오네요. 225V. 그럼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V0 무부하 전압에다가 225V를 집어넣고 전압 변동률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계산한 결과치가 몇 프로 나오냐면 12.5% 나오네요. 12.5%.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올해 이제 기사 문제와 이제 산업 기사 문제 역시나 이제 올해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있는데, 그 올해 문제의 특성은 어느 하나의 단순하게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보다는 조금 중복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러한 형태의 문제인데, 전압 변동 예전 같으면 전압 변동률이다 그러면 전압 변동률 그 하나의 공식에서만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전력의 공식까지도 적용을 해가지고 전압 변동률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문제가 좀 문제가 되겠네요. 공식을 2개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중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46번 문제는 반도체. 요거는 이제 기본 스타일의 문제고요.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제어는 어느 것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그랬는데, 그 반도체 사이리스터 제어는 정류전압의 위상각을 제어하고 있죠. 위상각에서 정답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은 답이 변하지 않는 거니까 답이라고 써놓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딱 한 문제 답으로 체크해서 외우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문제가 사실 오랜만에 좀 출제가 됐는데, 정류자 편간전압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6국의 직류발전기의 정류자 편수가 132고요. 단자전압이 220V입니다. 직렬 도체수가 132개이고, 중권이라고 했죠. 정류자의 편간전압 물어봤는데, 정류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잠깐 해드리면, 정류자라는 놈은 뭐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건데, 직류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 직류기라고 한다면은 교류 전압을 발생시켜가지고 교류를 직류로 이제 바꿔서 부하에 공급을 해줄 목적으로 쓰는 게 직류 발전기니까 정류자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항상 그 4가지의 대표적인 구성 요소가 있는데, 직류기에 계자가 있고요, 전기자가 있고, 정류자가 있고, 브러쉬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류자 쪽에서 원래 나오는 공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뭐뭐 있냐면, 첫 번째가 이제 정류자 편수가 있고요. 정류자 편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Z입니다. 여기서 이제 Z는 총도체수가 되는데, 얘를 갖다 다시 한번 쓰게 되면 2분의 μS라고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S는 전체 슬롯수, μ 값은 한 슬롯 내의 코일 변수기 때문에 슬롯에다가 한 슬롯 내의 코일 변수를 곱하면 총도체수가 나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로 나눈 이유는 뭡니까? 쪼가리 개수 1개에서 도체, 코일 변수가 2가닥이기 때문에 2로 나누면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류자 편수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류자 편과 편 사이에 위상차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공식은 어떻게 되냐? K분의 2파이. 또 하나의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n분의 2파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왜 2가지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공식이 2가지이기 때문에 답이 2가지인데, 여기서 K가 정류자 편수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출제자가 정류자 편수를 M이라고 준 적이 있기 때문에 문자만 바꿔가지고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공식만 나오니까요. 계산 문제는 없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누구냐면 이 3번째 공식입니다. 계산 문제. 정류자의 편간전압을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류자 편간전압의 공식은 K분의
예, P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역시나 K는 정자 편수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 P는 극수, E는 기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류자 편수를 몇 개 줬냐면 132개를 줬고요. 극수를 갖다가 몇 극짜리? 6극짜리. 기전력을 얼마? 단자전압이 되겠죠? 220V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약 10V가 되겠네요. 예. 약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정답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문제는 3300에 210V, OKV 단상 변압기에 퍼센트 저항 강화를 2.4%,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1.8% 라고 줬을 때 임피던스 와트를 물어봤거든요. 일단 임피던스 와트를 갖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임피던스 와트를 물어봤는데 이 임피던스 와트와 같은 게 누구냐면 바로 동손입니다. 동손.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을 걸었을 때 입력값이라고도 하는 건데 정의를 내리면 이 임피던스 와트 동손의 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사실은 변압기의 전압 강화율 쪽에서도 누가 나오냐면 저항 강화율이 있죠. 저항 강화율. 앞에서도 한번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저항 강화율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리액턴스 강화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강화율이 있습니다. 저항 강화율은 이제 문자로 한번 적어보자 그러면 %R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P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항 강화율을 P라고 한다 그러면 공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V1N분의 I1N에다가 R1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또 하나의 공식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PN분의 PC가 되겠죠? PN분의 PC. 이 PC가 바로 누구냐면 동손이 되겠습니다. 동손.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그럼 요거를 물어봤으니까 이항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PC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00분의 저항 강화율 P 곱하기 그 다음에 변압 용량이 되겠죠. PN 정점 용량이라고 하는 변압 용량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드리면 이 PL을 갖다 우리는 변압기 용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압기 용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집어넣어보면 100분의 저항 강화율을 얼마 주고 있냐면 2.4%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을 줬을 건데 얼마 좀 5kV짜리 줬죠. 단상 변압기 5kV 5 곱하기 10에 기본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3승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임피던스 와트 동선값이 나오는데 몇 와트 나오냐면 120와트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거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뭐 한 8문제 정도 풀어봤고요. 7, 8을 좀 정리하고 4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 문제도 있는데 우리는 신용 문제보다도 항상 나왔던 기본 스타일의 문제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되지 않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 꼭 염두를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49번 저쪽으로 가서 한번 같이 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건 뭐 기존에 있던 문제가 되겠고요. 뭐 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중 변압기유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에다가 절연유를 갖다 집어넣는데 이런 문제도 있죠. 기름을 삽입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입 변압기가 있는데 유입 변압기에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게 뭐냐. 세 가지의 목적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냉각, 두 번째가 절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방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지금까지 답은 하나인데 바로 효율이 되겠죠. 그래서 효율을 좋게 하려고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변압기 절연유의 구비 조건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절연유의 구비 조건. 원래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도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정도가 이제 그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는 4가지만 알고 있으면 문제 해결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절연 내력이 클 것.
우리 지금 문제를 1회부터 풀고 있는데 3회부터 보지 마시고 문제 1회부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1회, 2회, 3회 최근 거부터 해가지고 2015년도가 이제 가장 최근이니까 2015년도도 3회부터 보시지 마시고 1회부터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회 때 제가 문제풀이, 2회 때, 3회 때 다 연속적으로 제가 풀이는 해드리지만 1회 때 중복되는 내용이 2회, 3회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회 때 좀 자세하게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2회, 3회 때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1회 먼저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절연 내력이 이제 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점도가 점성이라고도 하는데 낮을 것. 묽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낮으면 액체 상태, 높으면 고체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온도에서도 견뎌낼 수 있어야 되니까 인화점이 높을 거 여기 세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응고점이 낮을 것.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 것, 낮을 것, 높을 것, 낮을 것. 그래서 순서를 좀 정해가지고 위아래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의 답을 찾게 되면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인화점이 높을 것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는 단상유도 전동기 문제인데 기동 토크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상유도 전동기라고 한다 그러면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 정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있냐면 정리를 해볼게요. 단상유도 전동기 제목을 써주시고요. 단상유도 전동기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기동 토크가 나옵니다. 큰 거에서 작은 순서대로 배열된 거. 첫 번째 누굽니까? 반발 기동형. 항상 이제 기동이 시작이니까 기동형이 제일 앞에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반발 기동형이 아니고 유도형이 되겠습니다.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콘덴서가 삽입되어 있는 콘덴서 기동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분산 기동형입니다. 분산 기동형.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를 기동 토크가 이제 큰 순서 배열 뭐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기동 토크에 대한 실제 크기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크기를 갖다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순서만 기억을 해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순서를 어떻게 외우냐면 항상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죠. 앞 글자를 따가지고 반, 콘, 분, 세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야. 반, 콘, 분, 세로. 제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반발 기동형은 뭘 이용해서 기동하냐면요. 실제 브러쉬를 단락해서 기동을 하는 거고요. 콘덴서 기동형과 분산 기동형 이 두 가지가 구조가 똑같은데 콘덴서가 들어가 있으면 콘덴서 기동형이고 안 들어가 있으면 분산 기동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 콘덴서 기동형의 특징이 있는데 기동 토크가 크고요. 얘는 기동 토크가 크고 또 하나 뭡니까? 역률이 우수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소음이 작죠.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콘덴서 기동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분산 기동형은 회전 방향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권선을 갖다 주권선과 이제 또 하나의 권선이 있는데 기동 권선인가요? 그 권선을 갖다 맞바꿔주게 되면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분산 기동형의 RX의 대소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소 관계 물어보면 대소라고 그냥 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동 토크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순서가 반콘 분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게 되면 반발 기동형이 300%라고 했으니까 얘가 가장 큰 건 맞습니다. 그 다음이 콘덴서잖아요. 근데 콘덴서가 얼마라고 했냐면 350%라고 했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반발 기동형이 가장 크고 점점점 내려가야 되는데 콘덴서 기동형은 반발 기동형보다 더 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콘 분쇄 순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더라도 이거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50번에 일단 정답은 몇 번?
그렇죠. 2번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기동형. 네, 숫자가 작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 예, 숫자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콘덴서 기동형의 기동 토크가 350이 아니고 얼마냐면, 250% 정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250% 정도, 예, 250% 이상 정도 된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냉장고가 여기 요 정도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발 기동형은 이제 펌프가 되겠고요. 펌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콘덴서 기동형, 아까 말씀드렸던 냉장고, 그다음 분산 기동형은 이제 어떤 거냐면 복사기나 계산기 있죠. 그쪽에 이제 125% 정도. 그다음에 쉐이딩 코일형은 카세트 플레이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카세트 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 레코더 이런 곳에 사용되는 전동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순서만 기억을 해주시라고 그랬어 제가. 정답 2번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51번 문제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동기발전기의 전기자반 작용 파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읽어보죠. 삼상 동기발전기에 동기발전기가 중요하겠고요. 그 중에도 이제 발전기가 중요하겠네요. 평형 삼상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반작용, 예, 전기자반작용이 중요하겠고요.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겠죠. 이 전류가 기전력에 대하여 A일 때 감자작용이 되고 B일 때 증자작용이 된다. A, B에 적당한 것을 물어봤는데 요거 우리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이 나오면 여기 시험에 엄청나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 시험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우리 얘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십자가를 하나 그리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하나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왼쪽을 갖다 우리는 누구라 했냐면 발전기라고 그랬고요. 발전기니까 기전력이 되겠죠. 오른쪽은 전동기 입장입니다. 전동기니까 단자전압이 되겠네요.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의 축은 전류축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전류축. 위상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죠. 위상도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만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데 위쪽은 이제 감자작용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속이 감소하는. 아래쪽은 증자작용이 발생합니다. 자속이 증가하는. 얘를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화작용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자화작용. 증자를 우리 자화작용이라고도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발전기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왼쪽 부분으로 가야 되게요. 발전기니까 어디 왼쪽 부분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전동기면 오른쪽 점에다 찍고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전류가 기전력에 대해서 A일 때 감자다. 감자는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요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얘는 뒤질 때라고 하시면 됩니다. 뒤질 때. 그래서 A번에는 뭐냐? 예, 90도인데 A번에는 뒤질 때입니다. 예, 각도는 중요하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무조건 90도니까요. 예, 여기도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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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니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B일 때는 증자작용입니다. B일 때는 아래쪽인데 같은 방향이잖아요. 원래 위상과. 그러니까 앞선, 예, 앞설 때가 되겠습니다. 진상이 되겠죠. 진상. 그래서 앞설 때 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답이 나왔나요? 예, A번은 뒤질 때, B번은 앞설 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푸시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내가 저 말씀을 드리면 횡축 반작용이 있는데 이 횡축 반작용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교차 자화작용이라고도 불러주죠. 기출문제 시험에 다 있는 거니까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횡축 반작용 교차 자화작용의 특성은 뭐냐면 알만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동이상이죠. 우리 알만의 이론은 동이상. 위상차가 없다는 얘기죠. 전압과 전류에. 얘는 이제 90대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L과 C만의 이루기 때문에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기 성분을 갖다 또 물어보는데 성분. 횡축 반작용의 성분. 그래서 얘는 유효분, R만의 이루니까 밑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의 코사인 세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누구냐면 직축 반작용이 있죠. 얘는 이제 허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이때의 성분은 누구와 관련이 있냐? I의 사인 세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 정도 여러분들 정리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52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문제는 유도전동기의 슬립을 측정하려고 한다. 슬립의 측정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이것도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엄청 많이 출제가 됐던 거예요. 51번, 52번. 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단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있는데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 이것도 잘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 누구냐면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부화 시험. 얘를 이제 개방 시험이라고도 불러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구속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고요. 거기 이제 슬립 측정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슬립 측정법 이게 이제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원선도의 작성 시 필요한 시험. 뭐 필요한 시험 이런 문제는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가장 많이 시험에 역대적으로 출제가 됐고요. 지금 보시면 슬립 측정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이거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동력계법이 있죠. 거기 보시면 그래서 얘는 토크 측정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적어드린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산업기사 쪽에 적어드린 거 한번 보시고요. 이미 앞쪽에서 문제를 많이 풀었을 겁니다. 지금 일단 슬립 측정법이 아닌 거 1번으로 제가 체크해드렸는데 전기동력계 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1번에 보면 전기동력계. 이 전기동력계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직류기의 토크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형이었죠. 대형 직류기의 토크 측정하는 게 전기동력계법이었고요. 소형 직류기의 토크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프로니 브레이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을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번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이 문제가 이어서 나오네요.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아닌 거. 그래서 2번에 보면 슬립 측정이 있죠. 원래 대표적인 답이 아닌 거 그러면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아닌 거 그러면 누가 대표적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슬립 측정이 바로 아닌 시험의 대표적인 한 가지 답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 몇 번이냐면 53번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4번 문제로 갈 건데, 요거는 이제 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스태핑 모터의 여자 방식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맞추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또 나오기에는 한 수십 년? 한 10년? 5년? 적어도 5년 이상은 좀 기다려야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여자 방식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이 공통점이 있죠. 1번은 좀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2에서 4상 여자, 2번은 1에서 2상 여자, 3번은 2상 여자, 4번이 단상, 1상 여자 되겠습니다. 일단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어떤 게 좀 별도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냐면 1번이겠죠. 그래서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을 때 정답이 1번이 되고요. 한상 여자라는 게 뭐냐면 4번의 한상 여자라는 게 한 상이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 방식을 한상 여자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럼 2상 여자는 뭘까요? 그렇죠. 2개 이상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1에서 2상 여자가 있는데 요거는 두 개를 믹스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상 여자 방식과 2상 여자 방식을 교대로 반복하는 여자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류가 아닌 거 그러면 2에서 4상 여자가 종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55번 문제는 또 이제 많이 출제가 됐었던 계산 문제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극수가 6극짜리래요. 극수가 6극짜리가 있고요. 그때 회전수가 1200rpm인데 교류발전기라고 했거든요. 그럼 교류발전기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동기발전기니까 NS가 되겠네요. NS 1200rpm. 그 다음에 이제 교류발전기가 병행운전한다고 했는데 병행운전한다는 얘기는 무슨 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병렬운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발전기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때 이 또 하나의 발전기의 극수는 8극짜리입니다. 그때 교류발전기 회전수는 몇 rpm이냐고 물어봤으니까 NS 다시 값을 갖다가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동기속도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동기속도 공식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P분의 120F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을 또 여러 번 정리를 해드렸을 건데 키위 주고 바로 기억을 하시자고 그랬고요. 그 중에 세 번째가
주파수가 일치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럼 동기속도하고 극소관계만 따지게 되면 얘네들은 반비례 곡선이 나온다고 했던 거죠. 이러한 반비례 곡선이 나옵니다. 여기를 갖다가 NS, 여기를 갖다 극수 P라고 했을 때, 예, 두 놈은 반비례니까 반비례 곡선 하나 그릴 수가 있겠고요. 주파수를 구해가지고, 첫 번째 조건에서 주파수를 구해가지고, 주파수가 일치할 거니까 그 구한 주파수 값을 두 번째 발정기에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만 좀 더 쉽게 구하자.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 반비례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런 거 이런 반비례니까. 그러면 비례식으로 갈 때는 6대 1200은 8대 NS 다시로 갈 건데 반비례니까 번보수를 취했을 때 어떻게 되면 결론이 위아래가 바뀌어지는 거죠. 반비례니까. 그럼 위아래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8대 1200은 6대 NS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 이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NS 다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대각 곱하기니까 8분의 6 곱하기 1200 RPM 되겠습니다. 요거를 구하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900 RPM 나오겠네요.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56번 문제. 5문제 정도가 남아있는데, 역시나, 올해도 기사 쪽 문제보다는 우리 전기 과목은 산업기사가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56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요번 1회차 2015년도 제1회 전기기기 산업기사는 상당히 기본에 충실했다 그러면 점수가 꽤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문제가 많이 있네요, 보면. 자, 삼성 동기발전기 매극매상의 슬롯을 3이라고 했을 때 분포계수 물어봤는데, 우리 동기기기의 권선의계수 파트에서 출제가 된 거죠. 바로 단절권과 분포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건데, 그 중에 분포권 계수입니다. 원래 분포권 계수가 더 잘 나와요, 시험에. 자, 공식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Q 사인 EMQ분의 파이 분의 사인 EM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 파이는 이제 180도가 되겠고요. M은 상수입니다. M이 상수인데 이 상수는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무조건 동기기는 삼상 Y결선이니까 삼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Q 값이 누구냐 그러면 매극매상당 슬롯수가 되겠습니다. 매극매상당의 슬롯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구하냐. 매극매상당 슬롯수니까 PM분의 S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극수 상수 분의 슬롯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또 한번 정리하게 되면 분자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겁니다. 상수가 3이니까 6분의 파이는 30도. 따라서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는 정해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분모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매극매상당 슬롯을 3이라고 줬으니까 3 사인 몇 분의 파인가요? 파이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밑에 분모가 3상의 3, 매극매상당 슬롯수 3, 그럼 3상은 9에다가 9, 2, 18, 18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각도니까 적용을 할 수가 없고요. 번분수니까 요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숫자는 숫자끼리 들어갈 거니까 6 사인 18분의 파이분의 얼마? 1이 되겠네요. 1 곱하기 1이니까. 그래서 요걸 찾게 되면 되는데 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뭐 구하면 소수점으로 나올 때가 있으니까 구하면 무조건 0.9로 시작하는 놈을 찾아달라.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 분포권을 권선을 갚는 특징은 뭐냐 그러면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가 된다. 그 다음에 고조파를 제거하여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누구에 비해서? 우리 집중권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특징 관계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57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문제 보시면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보라고 했는데 단상 반발 전동기에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그래서 아트킨 소형, 그다음에 톰슨 전동기, 대리 전동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억을 하시자 그러면 외우는 방법 앞 글자를 따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그 만화가 있었죠. 톰과 제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트킨 소형의 톰슨의 톰. 그 다음에 대리의 태, 톰과 제리, 좀 말이 안 되나요? 아무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정답 몇 번이냐면 슈라기 전동기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톰과 제리.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58번은 델타 Y 결선의 삼상변화기군 A기와 Y 델타 결선의 삼상변화기군 B기를 병렬로 사용할 때 A군의 변압기 권수비가 30이라면 B군의 변압기 권수비를 물어보고 있네요. 예, 요거는 상당히 좀 복잡한데 복잡하기보다는 좀 따져야 될 게 좀 많죠. 예, 한번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문제인데 약간 결선 방식을 갖다가 앞뒤를 바꾼 겁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원래 기출문제의 답은 90짜리가 있어요. 90짜리가. 근데 지금은 해보면 90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선 자체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기의 결선과 B기의 결선을.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보고요. 안 되면 답으로 보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걸 알려면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되겠죠? 데라바리오. 그렇죠? 사자성어를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데라바리오라는 게 뭐예요? 델타에서는 전압이 같고 Y에서는 전류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가면 델타에서 전압이 같으니까 전류가 루스3배 차이 나고요. 선간전압과 선전류와 상전류 사이에서 Y 결선에선 전류가 같으니까 전압이 루스3배 발생하겠죠. 선간전압과 상전압 사이에서. 자, 그럼 일단 지금 델타 Y A기라고 했는데 자,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델타를 그려봅니다. 이게 델타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2차 측의 결선은 Y 결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Y결선. 이때 변압기의 권수비를 갖다 A를 얼마 주냐면 30자를 줬어요. 그럼 여기는 1차 왼쪽, 오른쪽 부분이 2차 측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따질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류비로 따져도 되고요, 전압비로 따져도 됩니다. 저는 뭘로 따질 거냐면 전압비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 또 전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전류비로 따지든 전압비로 따지든 값은 똑같이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전압비로 따진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V1이라고 할 것이고요. 자, 그럼 2차 측의 전압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 그려야 되겠죠. 얘가 A기가 되는 겁니다. A기. 두 대가 이제 병렬 운전하는 거니까. 그럼 또 하나 이제 병렬 운전하니까 또 B기가 있는데, B기는 어떻게 결선한다고 했냐면 Y 델타라고 했죠. 그럼 이쪽에다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 델타.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요 놈은 이제 B기인데 요 놈의 권수비를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A계 권수비를 줬고 B계 권수비를 물어봤으니까 좀 다르게 해서 A라고 했으니까 A-로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왼쪽이 역시나 1차, 오른쪽이 2차 측이 되겠죠. 전압비로 따진다고 했으니까 역시나 왼쪽에 1차 V1으로 잡아놓고 2차 측의 전압 V2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보시게 되면 권수비가 일체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수비가 일체된다는 얘기는 얘가 30이면 얘가 30인데 결선 자체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전압비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델타 결선이니까 여기가 성간전압이 V1이면 상전압이 얼마예요? 그렇죠. 델압이니까 V1의 전압이 걸립니다. 그럼 2차 측의 상전압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권수비를 따져봐야 되겠네요. V2분의 V1이 되겠죠? 전압비는. 전류비는 반대. 1차분의 2차. 그럼 지금은 V2니까 2차 측의 상전압이 궁금한 거니까 V2를 따져야 됩니다. 그럼 1차에다 A를 나누면 V2가 나오겠네요. 이런 꼴이 되겠죠? V2는 A분의 V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분의 V1이라는 전압이 2차 상전압이 되겠고요. 2차 측의 성간전압은 몇 배?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성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 그래서 이걸 V2라고 하면 성간전압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A분의 루트 3배의 V1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게 나오겠네요. V2 값이. 자, 그 다음에 이제 Y 델타로 갑니다. B기로 갑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 걸립니까? 그렇죠. Y 결선이니까 성간전압보다 상전압은 루트 3배 작아집니다. 즉, 루트 3분의 V1 전압이 걸릴 것이고, 역시나 2차 측의 상전압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뭘? 권수비를 적용해주면 되는데, 권수비는 뭐야? V2분의 V1. 이렇게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럼 V2 값은 역시나 A로 나눠주면 되니까, 루트 3A분의 V1이라는 전압이 걸립니다. 루트 3을 나눠줘야 되니까. 단,
델타에서는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크기가 같으니까 성간전압 역시 상전압만큼 발생이 됩니다. 즉 루트 3 A분의 V1이 되겠네요. 근데 단 조건이 하나 들어간다면 아까 우리 권수비 B기의 권수비 A가 아니라 A-라고 했으니까 요 놈을 A-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 1차와 2차 간에 A기와 B 간에 2차 측의 성간전압을 각각 구해놨으니까 요 놈과 요 놈이 같다라고 한번 보고 구해보도록 할게요. 단자전압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병렬운전 조건에서. 자, 그러면 A분의 루트 3의 V1과 그 다음에 Y델타 결선했을 때 2차의 성간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3 A-분의 V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궁금한 건 A-입니다. A-. 자, 그럼 요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해봅시다. 그럼 루트 3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2개니까 3배가 될 거고요. A-의 V1 전압이 나오겠네요. 우변은 뭐가 나와? A 곱하기 V1이 나옵니다. V1을 날려. 네, 그 다음에 A-를 물어봤으니까 A-는 3분의 A가 될 거고요. 3분의 A인데 A가 얼마 줬냐면은 A기의 권수비 30이 되겠네요. 그러면 B기의 권수비라고 하는 A- 값은 얼마냐면 10이 나오는 거죠. 10.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두 가지 데라바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델타 Y와 Y 델타 결선을 이용해서 2차 측의 성간전압을 각각 구해놓고 전압이 일치한다는 병렬운전 조건을 이용해서 B기의 권수비 A- 값을 구해주시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내 거 같지가 않죠. 내 거 같지 않은, 네 거 같지 않은 뭐 이런 건데 1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번 들어갑니다. 59번 문제는 동기발전기에서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지고 누설렉턴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채택하는 원선법. 좀 전에 우리 몇 번이었냐면 56번 문제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특징 문제가 또 역시나 분포권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분포권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집중권에 비해서 누설렉턴스가 감소하고 고조파를 제거해 기전력의 파형 개선이 된다. 근데 이제 분포권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집중권에 비해서 기전력이 크기가 작습니다. 기전력이 크기가 커지는 거는 우리 집중권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단절권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다 좀 정리할게요. 단절권의 특징은 누구냐? 얘는 누구와 비교를 한 거냐면 사실은 그 동기기 쪽의 단절권과 이제 비교 상대가 되는 게 전절권이 있죠. 모던과 비교를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동량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동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번선이 절약된다. 두 번째, 고저파를 제거하여 전압의 파형을 개선시킨다. 또는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킨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60번 가도록 합시다. 6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60번 문제는 3상 60Hz 전원에 의해 여자대는 6극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고요. 이 전동기가 1150rpm으로 회전할 때 회전자 전류의 주파수는 몇 Hz입니까? 물어봤어요. 회전자 주파수를 물어봤는데 일단 우리 슬립 공식을 적용해야 되겠죠? 슬립은 네 가지 공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죠. 유도기에서 NS분의 NS-N이 있었고요. 회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압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E2분의 E2S입니다. 세 번째는 주파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F2분의 F2S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였어? P2분의 P2C가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2차 입력, 요거는 2차 동선이 되겠습니다. 동선이 나오면 슬립을 물어봤을 적에 무조건 네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지금은 주파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세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했으면 되는데 회전시의 주파수니까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F2S 값을 궁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F2S는 어떻게 구합니까? 슬립에다가 정지시의 주파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밑에 있는 놈들은 다 정지시라고 했던 거고 위에 있는 놈들은 회전시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슬립을 줬으면 다행인데 안 줬으면 이제 슬립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슬립을 줬나요? 안 줬네요. 그럼 슬립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걸 이용해서 또 구해야 되느냐?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슬립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극수와 주파수가 주어졌으니까 동기 속도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줬으니까, 회전자의 속도를 줬으니까 1150rpm, n값을 줬으니까요. 1번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동기 속도를 먼저 구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공식이 ns분의 ns-n이니까 ns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럼 동기 속도 ns는 얼마예요? p분의 120f 공식에 의해서 극수가 몇 극짜리? 극수가 6극짜리고요. 120의 주파수가 60Hz니까 1200rpm이 나오겠네요. 동기 속도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면 동기 속도가 항상 빠르다. 누구에 비해서? 회전자의 속도에 비해서 항상 빠르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0분의 1200 마이너스 회전자의 속도 아까 얼마? 1151을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 슬립이 나옵니다. 요게 약 얼마 나오냐면 0.041 정도가 나와요. 예. 그럼 0.041 슬립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정지시 주파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정지시 주파수로 간다면 60Hz가 될 건데 이유가 뭐야 그러면 동기 속도의 주파수니까요. 동기 속도가 자개의 회전 속도니까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Hz를 집어넣었을 때 계산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회전자 주파수, 회전시의 주파수 2.5Hz가 나오겠네요. 이것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되고 있고요. 숫자만 좀 바뀌어가지고 출제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문제, 우리 2015년도 제1회 기기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2회 문제 또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잠깐 쉬었다가 2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